예,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계속 정기국회 중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입법 관련돼서 강행 중입니다. 공수처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독주로 인해서 사실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매일 새벽 아니면 밤새서 지금 중이고요. 지금도 필리버스터로 국회에서 저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지금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회 법안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해서 합의도 보고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도 충분히 토의를 하고 또 법사위를 통해서 자구수정도 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을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수백 개가 지금 막 한꺼번에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소상공인들 관련된 법안들도 한꺼번에 막 딸려서 막 그냥 통과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어제 그제 통과가 됐습니다. 52시간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소상공인들은 2021년 7월 달에 시행됐는데 중소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죠. 52시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40시간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영계하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안입법을 좀 만들어서 그나마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이 있었고요. 일주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완충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아마 중소기업들한테는 조금 힘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야당이 제대로 지금 상임위에 제대로 토의가 못된 과정에 한 건데 다중이용업소가 소상공인업소가 많죠. 이 내용을 보면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 배상 책임보험의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여러 가지 수백 개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2018년도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협의하고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협회장 시절에 많은 회원들과 소상공인 단체들과 총의를 모아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었고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고 정책협약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고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고 현행 제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전태일 3법이라 그래서 매일 뭐 국회 앞에서 엄청난 집회하죠. 여러분들 코로나 와중에서도 뭐 집회하지 않습니까? 전태일 3법 안에 보면은 근로시간 5인 미만까지 사업장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탄력 근로제라든지 50시간 내용도 있지만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내용인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처럼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근로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지금 노총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들의 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겠지만 지금 소상공인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일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여버리거나 그래버리면은 그분들은 저녁을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근로자의 삶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만일에 근로자를 박대하거나 그러면 영업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장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가 사기가 떨어지면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들에 지켜지고 있는 근로환경, 근로규제를 모두 준수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거고 노무 절차를 여기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 자기 하나도 몸 건수할 수 없는데 어떻게 노무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노무 정책이 소상공인 업소에다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엄청난 몇 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주휴수당도 올랐죠. 초과 근로수당, 근무수당도 올랐죠. 실질적인 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인 소득은 근로자보다도 훨씬 못하고 노동시간은 훨씬 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뼈골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제대로 못 넣고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강제로 영업장은 또 폐쇄돼 갖고 영업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전기료도 못 내는 업소가 수룩합니다. 대출받아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초과 근로수당 줘야 되죠. 연차 휴가 줘야 되죠. 사람 그만둘 때 미리 해고 예고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것도. 노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사람 2명 일하는 데다가 연차 유급 휴가 주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규제가 추가될 경우에 인건비를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2교대, 3교대 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세 명이라는데 2교대, 3교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족 경영해야 되는 거죠. 경영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한 사정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버티라는 것입니까? 통계청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20만 업계라고 업소라 그럽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사업장의 대다수가 다 법을 지키지 말고 범법자라고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적용하면은 거꾸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도리어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 업소에 일하는 근로자들, 대기업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취약 근로자들, 젊은 아르바이트들, 그 다음에 고령층 일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일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도리어 고용불안이라는 역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저녁을 굶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어디 가라는 겁니까? 또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 영세한 분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 경영을 하면은 장사가 안 되죠. 본인이 주방을 보고 카운터 보고 서빙하고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할 거죠. 당연히 손님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수입은 줄겠죠. 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겠죠. 악순환의 연속이겠죠. 그 와중에 대기업 프랜차이즈한테 내 사업장을, 영역을, 손님을, 고객을 뺏기겠죠. 골목상권은 대기업들이 다 점령하겠죠. 이것을 정부 여당이 바라는 것입니까? 과연 이 정부 여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 그러고 노조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대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위하는 취약 근로자들을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를 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 취약을 명분으로 이 법의 시행을 미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디입니까? 왜 이런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미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하게 본인들을 지켜내고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귀족 노조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면은 이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보호장치가 선행되지 않고 만일에 추진한다면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보호장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나 땜찐 처방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세한 규모, 특히나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700만 소상공인과 특히 단군 이래의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골목상권의 현장에서 감당해낼 여력, 특히 지급 능력이 거의 지금 상실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정부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에다가 이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 관련된 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강력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이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기관 국회입니다. 특히나 국회를 지금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여당입니다. 더불어입니다. 108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갖고 지금 입법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존재는 지금 미미합니다. 마음대로 지금 법을 바꾸고 있는 것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지금은 상임위의 논의 과정과 이런 것이 지금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이 법이 바뀝니다. 저 혼자서 죄송합니다. 중과부족입니다. 중과부족. 제가 연합 회장으로서 바깥에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색을 할 텐데 제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들이 정부 여당에 가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냥 정부 여당에 어쩔 수 없는 얘기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 관련된 회원들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단체의 존재가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단체가인 것입니다. 저도 역시 책임을 다해서 이곳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막아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업 환경이 정말로 지금까지 상황이 틀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